소성이 강력 추천합니다. 지리산에서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전통 방식 수작업 매주 예약을 받습니다. 진상명가 010-5519-2231. 새해 복 많으십시오. 예, 간호 스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베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곳 월강사 새해 신도분들 병원은 사주 본다고 전화통 불티 났다고 지금 주무실 시간이 없다고 제가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요거는 불티는 안 나고 그냥 전화가 이렇게 옵니다. 제가 혼자서 하니까 이렇게 못 받는 전화가 또 많아요. 그래서 못 받는 전화는 제가 또 시간 날 때 그때 이제 또 전화를 드려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작년 2월 3일 날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쭉 보셨던 분들이 이제 전화를 또 오고 그렇게 하시는데, 아마 그 동안에 어디 검증을 좀 많이 해보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님한테 좀 문의한다는 그런 분도 있고, 하여튼 경상도 쪽이 아주 불심이 대단합니다. 지금 그 1일 날 그 낙산사 홍연암 그 윤석열 대통령 이 2026년 새해 이 태양을 불러 올렸지 않습니까? 일출을. 그 방송을 보시고 난 이후에 우리 간혹 큰 스님께서 일취월장하셨다. 큰 스님이지만 한 단계 더 완전 고성으로서의 자리매김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해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간혹 큰 스님께 지금 사주 문의가 참 많이 지금 새해 사주 문의가 참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간혹 큰 스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입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이 간혹 큰 스님 이야기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홍연암을 에서 새해 1일을 맞으셨고 아침을 맞으셨고, 그리고 이제 홍연암에서 다시 대관령으로 올라갑니다. 대관령 산 정상을 올라가셨는데 옛길이죠. 예. 예. 자, 그곳에 어떤 연유로 그 이야기 매우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때 바람이 너무 불고 이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예. 그때 보니까 저도 그렇게 비석이 그렇게 큰 비석이 있는 줄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게 대관령 그러니까 강릉 쪽에 주문리 쪽에 속초 쪽에 있는 과거의 그 조선 시대 유림들이 이제 한양의 과거를 보러 온다면은 강릉 옛길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몇몇치를 해서 그러니까 걸어서 이렇게 왔다는데, 그 길을 지금이야 포장이 잘 돼가지고 고속도로 뚫히고, 제가 한 10년, 20년, 30년 전에는 그 길을 차 타고 다녔는데 꼬불랑꼬불랑한데, 그리고 오면은 그 정상이더라고. 그래서 거기가 해발 850m고 그다음에 대관령 정상인데, 그날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체감온도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한 30도 되는 것 같아.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큰 스님이 이제 장갑도 안 끼고 하셔가지고 손에 동상이 제가 웬만하면 모자도 안 쓰고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박사님이 모자는 꼭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갔는데 그게 그 비석이 제가 볼 때는 광개토 대왕비가 나는 그 사진을 봤는데 그 규모를 봤어요. 근데 이런 비보다 더 크게 광개토 대왕이 이제 374년에 태어나가지고 고구려 이제 19대 이제 왕으로 등극했는데, 참 37세에 참 이게 사망하셨더라고.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그런데 그분이 그 삼국 통일했으면은 그 저기 그 영토도 아마 중국 그 길림성까지 전부 다 우리 영토였는데 뭔가 뭐 이렇게 신라가 그냥 어디 저쪽에 중국하고 어디 해서 그런지 그 하여튼 신라가 통일하는 바람에 그쪽은 이제 내주는 걸로 만주 쪽은 내주는 걸로 이래 해서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참 너무 아쉽지요. 그리고 이 광개토 대왕비를 제가 그 문헌에 이렇게 보니까 거의 한 10m가 되더라고. 10m가 되는데 그 요번에 그 영동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비를 세웠는데 보니까 75년도에 10월 달에 그걸 세웠더라고. 그 비는 그 기념비인데 새마을부터 강릉까지 그러니까 영동까지죠. 영동까지 거기에 그때 97km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8시간 30분 정도 가는 그 이 길이었는데 비포장이죠.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왕복 2차선을 세우는 바람에 거의 3시간 반 그러니까 그렇게 갔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 그래서 새마을 운동할 때 아마 빨리빨리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도 막 이 세계적으로 이 국민성이 제일 그 성질이 급하다고 그래요. 그래 빨리빨리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비를 세운 거 보니까 그 정상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뭔가 그 비가 처음에는 밑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계단이 여러 개 계단이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은 그 바다에서 뭔가 이렇게 비석이 솟구치는 것처럼 쫙 올라오는데 보니까 와 거의 11m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그 광개토 대왕비보다도 1cm가 더 1m가 더 크다. 그렇게 그 받았고 그 비석을 그 보니까 그 제일 850m의 그 제일 그 높은 데다가 이렇게 그 비석을 세웠는데 밑에 보면 거북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뭐 한 5톤 되는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거북이가 이렇게 거북이는 보통 한 400년 500년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쫙 있는 데다가 비석을 이렇게 세웠는데 용이 또 그 3마리가 있더라고. 3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솟구치는 듯 금방 솟구치는 듯 이렇게 용을 여의주를 물고 있더라고. 근데 간혹 선생님 말씀 중에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용은 좌우에 총 좌측에 3마리, 우측에 3마리, 6마리가 있어요. 6마리였어요? 그리고 그 거북이의 무게는 무려 60톤이었어요. 60톤이에요? 예, 5톤이 아니고. 5톤이 아니에요.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60톤이었구만요. 그래서 하여튼 어마어마 크고 제가 그 키가 작은 편은 아니거든. 그 1m 67인데 제 뭐 한 몇 배, 한 5배, 6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뭐 하늘을 봐야 된다고. 그리고 그 아쉬운 점은 뒤에 보니까 앞에는 뭐 중공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훼손이 안 됐는데 뒤쪽을 보니까 그 대통령도 훼손이 많이 되고 또 박정희 그것도 좀 훼손이 좀 됐고 근데 그런 거는 우리나라가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일본에서 그 36년간 그 차관을 그러니까 그 배상을 받았거든. 36년도 했다고 그래. 이 부분 지금도 안 받고 있잖아. 무슨 고집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그 배상을 받아와 가지고 고속도로를 짓고 포항제철을 짓고 참 이렇게 했어요. 그 만약에 뭐 어떤 사람들처럼 김대중, 김영삼처럼 그때 국민들을 조금씩 나눠줬으면은 그 뭔가
그대로 아마 우리나라는 고갈됐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살아나가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미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새마을운동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밀가루 받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냥 그 경제도 일으킬 자격도 없고 뭐 자원도 없고 이러니까 그리고 박정희라는 그 걸출한 그 영웅이 나타나는 바람에 그걸 받아서 고속도로 짓고 또 포항제철도 하고 이러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되겠구나. 이래서 경제가 확 살아난 건데 미국 때문에 살아난 건데 지금 보면은 뭐 자식들은 다 미국에 보내놓고 말이야 그 미국을 아주 그냥 나쁘게 하는 그 저쪽 사람들 보면은 나는 한심하다 이런 생각하고 또 그 뒤에 비를 보니까 그 훼손된 걸 보니까 그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 진짜 그 대단한 영웅이 나타가지고 이렇게 경제를 일으켰는데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너와 나를 떠나서 이거는 얼마 안 있으면 이건 진짜 그 비석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보물이 될 거거든요. 국보가 되고 그러면 그거를 후손들이 좀 잘 지켜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이게 떠나서 이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시멘트로서 이렇게 좀 이게 보수를 해놓은 거 보니까 저 가슴이 하나 답답했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은 박정희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은 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29번인가 그 탄핵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적당히 그냥 그 대통령으로서 내 임기만 채우면 된다 이런 마음을 안 갖고 내가 못할 바에는 내가 이렇게 국정을 이끌어 나갈 못할 바에는 저쪽 그 국회가 자꾸 이렇게 해방을 놓으니까 못할 바에는 내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좀 일깨우고 내가 이렇게 물러나야 되겠다. 임기 연연 안 하고 나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적당히 하고 이러지?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둬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나는 그 해발 850m의 그 박정희 대통령 그 고속도로 기념비를 보고 그래도 윤석열 그 대통령 또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내 한 안위를 버렸다. 내가 그래서 요번에 그 광화문 집회 나가고 이래 보면은 그래도 참 젊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할 때는 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요번에는 저는 나가보진 않았어요. 우리 신도분들한테 열성인 신도분들한테 얘기 들으면은 그래도 젊은 사람이 더 많다. 더 깨우쳤다. 그래서 나 그걸 보면은 그래도 대한민국은 아직도 망하지 않고 아직도 저쪽 소리는 아주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또 그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요번에 그 영동의 그 광개토도양보다 더 큰 그 비석을 보고 그래도 박정희라는 그 참 대단한 영웅도 영웅이지만은 나는 거기서 윤석열 그 대통령의 그 기계를 나는 거기서 읽고 나는 거기서 그 희망을 나는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이야 뭐 김건희 여사님 막 그냥 막 참 그 보니까 건진법사도 보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회유를 당한 것 같더라고. 뭐 그건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그래도 뭐 지금까지 뭐 얘기한 거 보면은 완전히 무슨 지적을 뭐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요. 그 아무리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거 옳지 않은 거고 그리고 내 목에 칼이더라도 안 한 거고 한 거는 한 것이다. 이제 보면은 지금 뭐 그 노상원 그분도 내가 한번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근데 예, 간혹 교수님, 예, 그건 하지 말까요?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뭐 번외의 이야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 가니까 그 참 그 바람도 그렇게 불었는데 그 아마 내가 그날 그 말씀드렸어요. 그 절대로 그 노약자는 그 11월, 12월, 1월, 2월은 가지 마시고 거기는 이제 봄 안 그러면은 여름에 가시면은 시원하시겠더라고. 한 번은 꼭 들려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예, 제가 지금 오늘 방송에서 좀 놀랬던 부분은 그날 물론 그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 정도 됐기 때문에 거의 뭐 우리 간혹 선생님은 뭐 방송 이후에 손에 동상이 오셔가지고 며칠 고생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발에 동상이 와가지고 며칠 고생했습니다. 자, 워낙 바람도 강하게 불었고 뭐 오디오 상태도 안 좋았고 뭐 사람이 날아갈 정도고 뭐 꽁꽁 온몸이 카메라도 다 꽁꽁 얼어버렸는데 그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촬영 당시에.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이거 법당 와서는 그 우리 간혹 선생님께서 마음속에 숨겨진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지금 후일담을 주시는데 그곳 B가 이제 동해 영동 고속도로 준공부입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영예 시절입니다만 함께 제막식도 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그 광개토 태양비 하면은 가장 큰 비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제가 그 보니까 조사를 해봤는데 1m가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광개토 태양비는 저는 뭐 9m 조금 넘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아요. 예, 뭐 10m가 훨씬 넘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간혹 큰 스님의 키에 비해서는 한 6배, 7배가 높았습니다만은 자, 그 국내 최대 기념입니다. 처음 봤어요. 최고의 기념입니다. 가면 정말 뭐 입이 쫙 벌어집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이런 야, 광개토 태양비 하면 가장 웅장한 걸로 되어 있는데 광개토 태양비를 뛰어넘는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전혀 없으셨는데 오늘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계를 느꼈다. 이제 광개토 태양 역시도 이제 기계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대단했죠. 예, 북벌 정책, 북방 정책을 통해 가지고 외적이 아니군요. 외적이군요. 외군 뭐 외적을 쳐부시면서 아마 광개토 태양이 더 오랫동안 일찍 단명하셔서 그런데 오랫동안 살아계 있으면 아마 중국도 통일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요. 그 위에 그 길림성 이쪽으로 다 그 원래 그 고구리 땅이에요 원래. 예. 근데 신라가 어떻게 뭐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중국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당나라죠. 된 거죠. 예. 당나라하고 그래.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계를 느꼈다는 게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날 뭐 추워가지고 뭐 그 얘기를 잘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까지 하고 이러면은 뭐 더 길어질까봐 그래 사실은 못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근데 뭐 원체 뭐 이렇게 추워가지고 그 옛날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추운 게. 근데 그날 따라 아주 바람 많이 불고 그래서 얘기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내가 안 했는데. 하여튼 거기서 제가 그 윤석열 그 박정희 대통령 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언치 또 떠오르는 게 윤석열 대통령도 참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자기 본인은 희생하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좀 깨우쳐 달라는 뜻이었구나. 나는 그거를 가슴에 확 닿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한마디로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 계몽령이죠. 이 말씀 지금 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아마 그 국민들이 깨우치는 게 저쪽 사람들이 뭘 해도 겁을 먹는다. 그런 생각에 나는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계를
박정희 대통령 기계가 거의 비슷하구나. 조금은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거의 접근을 했구나. 이런 생각. 물론 반 2년 6개월인가 뭐 3년을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래도 참 알려지진 않았지만 업적이 너무 많았다. 짧은 세월에. 그래서 나는 거기 가서 방송에는 말씀 못 드렸지만은 그 후에 뭐 일이 있고 이러면은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고 오늘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네요.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간혹 선생님께서는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바로 원주에 그 용이 9마리 연못에서 살았다는 구룡사로 발길을 옮기셨습니다만 구룡사에는 구룡사 범종이었습니다. 일명 박정희 범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기 한 해 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기정했던 시주했던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룡사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범종을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그 범종 얘기, 박정희 범종 얘기 좀 해주시죠. 근데 그 구룡사도 가니까 진짜 오랜만에 갔는데 그때 그 한참 그 공부할 시절 때도 거 와서 또 벨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왜 그렇게 벨기도 했냐면은 간혹 선생님 제 기억으로는 그때 방송에 천일 기도로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이거 그때 그 방송에서는 그게 지난번 그 천일 기도로 왜 그렇게 됐냐면은 백일 기도로 말. 제가 거기서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천일기도 했죠. 근데 백일기도를 그때 왜 했냐면은 백일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백담사 거기서 또 백일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저기 그 백담사에서 그 봉정합으로 갑니다. 거기서 내가 백일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백일기도 하고 여기 백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봉정함에 가서 그러니까 백일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천일기도를 마저 마친 거지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백일기도 한 거죠. 예. 뭐 그거를 내가 기록을 해놓긴 해놨지만은 그거를 뭐 방송에서 좀 일일이 얘기하기가 그렇고 그래도 딱 짚어주시니까 그걸 하네요. 그래. 그때 당시에는 그 여기는 이제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 백담사에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아주 그냥 그때 전기가 언제 들어왔냐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계시면서 그때 전기를 넣고 화장실도 잘 만들고 이랬단 말이거든요. 거기서 백담사에서 그 봉장을 올라가면 우리가 한 3시간 반, 빠르면 한 3시간 걸리는데 보통 사람들이 한 4시간 걸려요.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보면은 그때는 서로 기도하려고,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보시 받고 이제 기도하는죠. 그때 서로 기도하려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이것도 구룡사도 그때 보면은 지금 규모가 아주 엄청 달라졌더라고. 주차장도 아주 크게 생기고 그때는 주차장도 없었어요. 그래. 조그마한 그냥 오솔길이었지. 근데 거기도 보니까 구룡사가 668년에 의상 스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원효대사하고 의상하고 이제 당나라 유학 가다가 원효대사는 해골 못 보고 깨달아가지고 그냥 오고 더 이상 나는 깨달음이 없다. 나는 다 깨달았다. 그거 하나 가지고. 근데 의상 스님은 이제 그걸 모르니까 당나라 유학가 갔다 왔는데 이분도 의상 스님이 여기서 이제 그 구룡사를 짓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용이 그 연못에 9마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 이제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뭐 내쫓았다 그래. 절대로 내쫓은 게 아니라 그 천도를 시켰지. 너 여기 살면 안 된다. 여기는 절이 들어설 곳이니까 좋은 데 가라고 이렇게 천도를 시킨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보면 뭐 내쫓았다는데 스님들은 절대 내쫓은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해하고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예. 그 유학자들이 좀 이렇게 좀 잘못 표현해서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 용을 이제 승천을 시키고 그 자리에다 메꿔서 정각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중에 보면은 거기 이제 그 종이 제가 거기 기도할 때는 그 종이 그렇게
소중함을 못 느꼈어요. 그때는 뭐 근데 요번에 가보니까 아 이거 뭐 한 1000년 된 그 종 같더라고. 그 이끼가 탁 끼고 나는 그걸 보고 에밀레 종이라고 나는 또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밀레 종을 그거를 돈 따서 했죠. 예, 모델로 모양도 했습니다. 그렇고. 예. 자, 근데 이제 그곳은 이제 일명 박정희 범종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 27분의 강요들 이름이 새겨져 있고 간혹 선생님께서 아마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9명의 강요들 중에 9명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9명들을 잘 이렇게 이 범정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구룡사의 범정을 기증한 게 아닌가, 시주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절들이 많은데 왜 거기다가 그거를 했을까? 기증을 했을까? 근데 그 본인이 내가 이번에 가서 그 전에도 뭐 이게 그냥 이제 지나쳤지만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이래서 내가 오늘 가보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 이래가지고 한문으로 적혀 있더라고. 그리고 옆에는 그 최규하부터 뭐 이후락까지 쭉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보니까 그분이 강원도에서도 그 군 생활을 오래 했고 또 영동고속도로도 뚫고 물론 경부고속도로 있지만은 그 영동고속도로 뚫을 때는 희생자가 좀 있었다더라고. 그래 뚫기가 엄청 어려웠다더라고요. 그 산악이니까. 그래서 내가 평생을 못 사니까 내가 언젠가는 죽고 이러니까 그 아마 그 강요 중에 9사람을 내가 이렇게 머릿속에다 그린 것 같아. 그래서 거기도 구룡사도 9구자고 처음에 할 때는 9구자인데 그다음에 나중에 거북이가 있어서 거북구자로 이제 이렇게 개명을 했다는데 그래 9구자면은 9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요 중에서 내가 후계자로 할 사람 9명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명단을 해서 그쪽에다가 9명은 따로 안 했지만은 그 27명이요? 예. 27분의 그 중에 9명이 내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 전국에 절이 많지만은 거기다가 기증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에밀리 종하고 그 크기하고 그 똑같이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크기는 에밀레 종이 훨씬 큽니다. 가요. 예. 에밀레 그래 보고 경주 안 가보셨나 본데. 뭐 가봤죠. 에밀레 종이 그 지금 박정희 범정보다는 한 2배 이상 클 겁니다. 가도 뭐 그렇게 뭐 재보지 않았으니까. 예. 2배가 아니죠. 박물관에 아마 있는 걸로. 서너 배 정도 크겠네요. 규모로 봤을 때는. 그래서 보니까 지금도 거의 뭐 출입 금지를 해놨는데 보존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자, 이렇게 이제, 예. 쉰다. 예. 자, 그곳에서도 또 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도 그것이 이제 부름각입니다. 부름각. 예, 부름각. 예. 예. 부처가 노래를 부른다는 부름각인데 그곳에서 갑자기 웬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잘 부른다는 건 익히 들어서 잘 압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미국 방문하셔가지고 국빈 방문하셔가지고 그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노래 한 곡 해서 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뭐 노래 부르는 게 생각이 나던가요? 부름각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거기 그 비석을 보고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 갔는데 그때 그 시간에는 벌써 이렇게 그 북향이 돼가지고 이게 북향이 세잖아요. 여기도 지금 북향인데 용두사도 북향인데 그 북향이 돼가지고 해는 벌써 넘어갔더라고. 저 위에는 아직 뭐 해는 안 넘어갔지만은 그래서 거기를 또 가보고 그 범종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길을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받았구나. 또 이걸 내가 또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때 거기도 뭐 너무 춥고 아니 간혹 큰 선생님 이 문장 표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길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구나. 예, 문맥상 이상 없네요. 없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길을 받았다고. 아니. 예, 그것도 말이 맞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길을 받았다. 예. 말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는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참 그 자유 민주 국가를 세운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기초를 닦아놓은 거는 이북처럼 말이야 그냥 그 공산국가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닦아놓은 거는 그분이었고 국부였다. 경제 발전을 참 이렇게 오늘날 세계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물론 뭐 돈이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먹고 사는 건 해결한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도 국민을 일깨우게 한 거는 머리를 깨우치 계몽을 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그분이 그랬잖아요. 곳곳이 참 나라의 그 반대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곳곳이 박정희 대통령의 발자취가 없는 것이 없죠.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국정을 자꾸 보니까 곳곳이 나라의 그 반역 세력들이 그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를 내가 느껴서 계몽을 하기 위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은 참 우리나라에서 참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 박정희 대통령이 대단한 분인데 그분의 길을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다. 그래서 아마 곧 좋은 일이 국군을 융성해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구룡사 그 총을 보고 또 이렇게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보면은 지금은 그 영어의 몸으로 계시지만은 곧 2월 달에 또 좋은 일이 있을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좋은 일이 틀림없이 있으실 거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요번에 강원도 또 갔다 오고 또 구룡사까지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참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제가 보니까 저도 뭐 그렇게 애국심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았는데 요번에 그 기도 갔다 오고부터는 아주 더 그 애국심이 많아져 가지고 기도를 더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보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